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락스복스 테라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방법들 일단은 강아지 호흡, 횡격막 단련하는 강아지 호흡 연습하고 그 다음에 후드 마사지 알려드렸잖아요. 요것들은 정말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강아지 호흡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해주셔서 횡격막이 좀 트레이닝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붙어야 호흡에 힘이 생겨요. 호흡에 힘이 생기면 우리 연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 호흡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흡에 힘이 생겨야 이게 빨리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호흡은 필수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후드 마사지 자주자주 이건 시시때때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을 좀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또 특히 이제 내전형 그 연축성 발성 장애 중에서 내전형이신 분들은 목이 많이 쪼이잖아요. 이게 쪼이고 힘이 딱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후드 마사지 자주자주 해주셔서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연습들과 가르쳐 드리는 팁들도 있지만 이 병은요,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꾸준히 날마다 연습을 해야 낫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치료법은 보톡스가 거의 유일하잖아요. 음성 치료하고 뭐 보톡스인데, 어,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대 주변 근육을 이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 내전형의 그 떨림이라든지 조임들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보톡스도 사실은 완벽한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뇌에서 이제 성대로 보낸 신호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신호를 올바른 정보로 바꿔주는 게 전 치료라고 보고요. 그 신호를 올바른 정보로 바꿔주는 거는 바른 발성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야라고 정보를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바른 정보를 올바른 발성을 통해서 이게 맞는 거야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해줘서 그 잘못된 정보 위에 올바른 정보를 덮어쓰기를 해줘야 이게 낫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저도 경험상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습관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습관을 바꾸려면 그 뭐라더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한 100일 정도면 이제 습관을 들일 수가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 몸에 배는 걸 만드는 데 드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심했을 때는 말 한마디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이게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해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턱 걸려서 안 나오는 느낌. 머릿속에는 계속 단어가 맴도는데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매장이나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아니면 뭐 얼마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얼마예요 해야 되는데 해서 딱 막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뭐 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탁 쪼여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말하는 법을 아예 잊어버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뭐 내가 어떻게 말을 했지? 또 말을 할 때 호흡은 어떻게 했지? 말을 할 때 뭐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했었지 정도까지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아예 잊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아예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린아이가 말을 새로 배우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었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죠. 뭐 멘탈이 진짜 붕괴하는, 무너지는 그런 느낌들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고, 그러면서 새롭게 진짜 숨 쉬는 것부터 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발음 하나하나까지 새로 말을 배운 듯한 느낌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나을 때까지 한 4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한 1년 정도 보톡스 치료하고 또 뭐 약간 또 좌절도 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한 거는 한 1, 2년이었던 것 같아요.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날마다 매일매일 저도 그렇게 매일매일 목숨 걸고 하진 않았어요. 좌절하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1, 2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알려드린 길 방향을 잘 잡고 가시면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면은 완치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말하는 습관을 올바른 습관으로 바로잡는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내가 이걸로 반드시 나아보리라 하시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연축성 발성장애 환우들이 공통적으로 방법을 모르기도 하는데 길게 뭘 하지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해보면은 뭐 보톡스도 1년 맞고 이제 포기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그 호전이 그렇게 없다고 느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검사 결과에서는 호전이 있었지만 어쨌든 호전이 없었다고 느꼈고 낫지 않으니까 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가보고 한의원에서도 한 3개월 먹으면 낫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코 안 나았어요. 결코 좋아지지 않았어요. 다니는 중간에는 약간 좋아지는 것 같네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었는데 막상 3개월 지나놓고 보니까 전혀 호전이 없었고 뭐 그런 것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성 연습 해보자 했는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은 뭐 남들이 뭐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그 방법들에 관한 것들만 좀 꾸준하게 잡고 가는 게 방법이에요. 다른 왕도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잠시 묻어두시고 그냥 흘려보내시고 이제 저희끼리 나눈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들, 가장 올바른 방법들로만 잡고 그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들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먹는 약들 있잖아요. 그 약들 먹을 때에도 뭐 한두 번 먹어보고 이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끊지 마시고 그게 자기 몸에 맞는지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좀 꾸준히 적어도 제 생각에는 3개월 이상은 복용을 하셔야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복용하면서 이 약이 혹시 나한테 안 맞는 부작용이 있는지 용량도 찾아가야 되고요. 그런 부작용도 찾아가면서 그 부작용이 나오면은 그거를 다른 같은 성분의 좀 다른 약으로 바꿔보면서 그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꾸준히 뭐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톡스를 못 맞게 되고 또 한의원도 뭐 다니다가 호전이 없어서 포기하고 이제 발성 연습 시작하면서 약도 같이 먹었거든요. 약은 이제 의료보험이 되니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약도 같이 먹었는데 그 약도 거의 1년 가까이 먹었어요. 바꿔가면서 상의하면서 용량 조절하고 또 종류도 중간에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약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를 꾸준히 했을 때 약도 1년 이상 먹고 그리고 발성 연습도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했을 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변화가 처음 내가 느끼는 변화로 다가올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뭔가 효과나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 뭔가 좀 변화가 있네,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네라는 느낌이 거의 뭐 3개월에서 6개월 넘어가야 조금 뭔가 달라지는구나, 조금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이상 이제 뭐 8개월, 9개월 가면은 그때 이제 어느 날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을 꾸준하게 그렇게 연습하시고 또 그렇게 가시는 게 답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면 처음에 변화는 아주 정말 지지부진해요. 오래 걸려요. 어떤 빠른 분들은 뭐 3개월 만에 온다, 3개월 만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라는 분도 있고, 더 빠른 분들은 한 달 꾸준히 연습하고 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분도 있지만,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해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뭐 더 안 좋기도 한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뭐가 이렇게 한 계단 탁 올라서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 딱 경험하잖아요. 한 번 뭔가 탁 이거구나,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잘 나오네, 이런 게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오래 걸리는데, 그게 한 계단 탁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더 좋아지는 것까지는 기간이 더 짧아져요. 그러니까 계단이 요렇게 가다가 한 계단 톡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짧게 가다가 한 계단 톡 올라가고, 그 다음 점점 짧아져요. 그러면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요렇게 갑자기 요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래프예요. 근데 이게 이런 곡선이 아니고 계단식이라는 거. 한 계단 탁 올라가고, 또 그 다음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첫 계단보다는 조금 짧게 탁 올라가고, 그 다음 더 짧게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날에는 이제 많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첫 계단 올라가는 게 가장 힘드니까 정말 내가 3개월에서 6개월은 큰맘 먹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리라 시간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다이어트라든지 헬스라든지 꾸준히 하는 거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나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독하게 드시고, 정말 하루에 시간 딱 정해서 30분에서 1시간 무조건 시간 내셔가지고 이거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 사실은 요즘 다 아파트고 이러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발성 연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어떤 분은 차에서 연습을 하셨어요. 차 안에서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하셨는데도 지금 거의 호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그렇게 그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그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진짜 강하게 먹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분명히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론이 좀 길었지요. 오늘은 락스복스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 락스복스는요, 그 음성 치료에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들을 그 성악가들이나 노래하는 분들 그 발성에서도 요거를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익혔던 방법은 음성 치료 쪽보다는 발성 쪽, 그 노래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그 했던 방법들을 저는 그 보고 했는데, 유튜브에 이게 좀 이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말로 락스복스 검색하면 안 나오고요. 영어로 쓰셔야 돼요. 영어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LAX 한 칸 띄고 VOX 락스복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그냥 따라해도 되는데 외국어라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요걸 하는데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이게 뭐냐면 이제 실리콘 호스예요. 실리콘 호스인데 부드럽죠. 여기 실리콘 호스예요. 이렇게 생긴 거. 네. 이거는 보통 규격이 있어요. 락스복스에 필요한 규격은 33cm 정도라고 합니다. 33에서 35cm라고 하는데, 그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락스복스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이 락스복스 그 용으로 판매하는 그 규격을 보면 이 실리콘 호스가 33cm인 걸 알 수가 있어요. 33cm이고, 그리고 내경이 중요한데요. 실리콘 호스가 좀 두꺼워요. 살짝 두꺼운데 이 내경이
10mm, 그러니까 1cm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이 아니고 안에 구멍, 안에 내경이 10mm 입니다. 자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여기 안쪽이 네, 이렇게 내경이 10mm예요.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이실라나? 네, 내경이 10mm인 거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내경이 10mm. 내경이 10mm인데 요거 이제 그 뭐죠? 그 인터넷에 실리콘 호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판매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다양한 두께별로 팔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는데 제가 구입했던 그 사이트는 20cm당 뭐 600원 정도 했던 사이트 같아요. 20cm당 600원인데 저희가 33cm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cm, 20cm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40cm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두 개니까 뭐 1200원? 거기다 배송료 2500원 하면 뭐 3, 4천 원이면 오거든요. 만약에 뭐 배송료가 아까우시면 이게 저렴하니까 조금 더 길게 한 80cm나 뭐 그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분으로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계속 씻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뜨거운 물에 소독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 두고두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33cm 실리콘 호스에 내경 10mm로 구하시면 돼요. 그 음성 치료하는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내경이 5mm짜리 그리고 길이는 더 길게 해서 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내경 10mm짜리 이 실리콘 호스의 락스복스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이제 4cm예요. 그 남자는 4cm, 여자들은 3cm에다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에 잠기는 부분이 여기까지 잠기라는 거예요. 이제 물에 이제 잠기게 되는데 또 요런 물통 네, 요거 그냥 음료수 병이에요. 500ml짜리 음료수 병. 제가 이제 음료수는 다 마시고 이제 그 뭐죠? 상표 벗긴 거예요. 뭐 생수병 500ml짜리 괜찮고 주둥이가 좀 좁은 게 유리해요. 왜냐면 이게 우하고 부는데 물이 튀거든요. 물이 튀는데 이게 넓으면 많이 튀어요. 근데 주둥이가 좁은 것들이 물이 덜 튀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물병에 물을 절반 정도보다 조금 못하게 정도 물의 양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많으면 튀어 오르기 때문에 적당한 부분이 괜찮습니다. 절반 정도, 절반에서 약간 못 미치게 담아도 되고요. 이 호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까 표시해둔 부분이 있죠? 예, 이 표시해둔 부분까지만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남자는 4cm, 여자는 3cm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물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를 네, 표시만큼만 잠기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게 가장자리보다는 가운데 부분에 있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적당히 아까 표시한 부분만 물에 잠기도록 하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리콘 호스라는 이유가요. 자유롭게 휠 수 있어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휜 자세로 네, 휘어서 이게 되도록이면 이 호스 자체가 수평이 돼서 이렇게 물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이게 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락스복스를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자세를 해야 되거든요. 바른 자세는 항상 허리를 핀 상태, 가슴 펴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고개는 정면을 바라봅니다. 근데 고개를 정면 바라보라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숙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5도에서 10도 정도에서 눈을 살짝 이렇게 올려본다는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턱을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 그런 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 자세에서 얘가 수평을 이루도록 해서 가볍게 물어줍니다. 물 때 주의할 점은요. 이빨로 절대 물지 않고요. 입술로만 물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입에 물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얕게. 이빨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이빨을 벌려서 입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깊이 물어주셔야 돼요. 이빨 안쪽.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빨은 자연스럽게 아 하고 벌려져 있고 입술로만 이렇게 다물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물고 첫 번째는요. 맨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바람만 공기만 이렇게 후 하고
불어주는 걸 먼저 연습을 하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금 내릴게요. 제 얼굴보다 이게 더 잘 보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잡으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쪽 손으로 이렇게 잡을까요? 네, 호스를 이렇게 휘고 첫 번째는 이렇게 그냥 공기만 불어넣는 것부터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되도록이면 이 호스가 물 가운데 부분에 있도록 이런 식으로 주둥이를 네, 호스하고 물병을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쪽 손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어서 네, 너무 확 꺾으면 이렇게 꺾여지잖아요. 이렇게 꺾여지지 않게 둥글게 하면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입에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수평을 유지해서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불면 알겠지만 물에다 불면 이게 호스가 의외로 두껍잖아요. 두꺼워서 물의 저항이 꽤 느껴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얇은 빨대로 이렇게 장난하듯이 음료수 먹을 때 우우하고 불 때 있잖아요. 그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저항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물의 저항감이 느껴지고 이 버블이 자연스럽게 일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게 하려면 호흡이 일정해야 돼요. 뱉을 때 이거를 후 불 때 후 이렇게 불거나 후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호흡으로 부니까 일정하게 호흡이 이렇게 나가도록 불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일정하게 호흡이 나가게 불어주려면 횡격막이 받쳐줘야 돼요. 횡격막 힘이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일정하게 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락스복스를 연습하면 사실은 호흡 연습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이루어지고 이 락스복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영구개가 열려요. 우리가 이제 발성을 할 때 영구개가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구개를 여는 게 영구개가 어디냐면 우리 뭐죠 목젖 있는 부분 있죠. 아 했을 때 입 안쪽에 목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연구개라고 해요. 연구개. 그러니까 혀로 입천장을 이렇게 눌러보면 앞니빨 가까운 쪽은 경구개, 딱딱하죠. 그 경구개라고 하고 뒤로 점점 갈수록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 말랑말랑한 부분을 연구개라고 합니다. 근데 발성에서 이 연구개를 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연구개가 열린다는 얘기는 목 안쪽 그쪽이 이렇게 확 열어진다는 거예요. 목젖은 약간 올라가고 혀는 내려오고 혀가 내려오면서 후두도 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쪽 공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쪽으로 공명이 잘 이루어져요. 소리가 그쪽을 통해서 이 위쪽으로 코 비강이나 이쪽 상악골 안쪽에 이제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공명은 사실 그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쪽으로 소리가 자연스럽게 보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락스복스가 이 영국에 여는 거 일반인들 잘 못하거든요. 가르치다 보면은 영국에를 열어보세요 하면서 가장 이제 가까운 게 하품할 때, 하품할 때 들이마실 때 있잖아요. 하고 들이마시면 그게 영국에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일반인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락스복스를 하면 자연스럽게 영국에가 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락스복스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다양하게 호흡도 같이 연습이 되고 영국이 열리고 나중에 소리도 이제 내볼 텐데 소리 내면 이제 공명도 같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물의 압력 때문에 이게 우하고 이쪽 코로는 절대 소리 나가지 않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우 불 때 물의 압력 때문에 이 물의 저항 때문에 호흡이 훅 빠져나가지 않고 잡아지는 역할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쪽 위쪽 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성대 위쪽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호흡을 이제 횡격막이 이쪽에 있고 가슴에 있는 가슴이랑 배 쪽에 담겨진 호흡을 밀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대에 그 호흡이 지나가면서 성대 진동을 통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성대 아래쪽에 기압이 훨씬 높죠. 그 성대 위쪽으로 기압이 낮아서 성대가 아래쪽에서 압력을 많이 받죠. 근데 이 락스복스를 하면은 이 위쪽으로 압력이 또 높아져요. 그래서 압력에 밑에 압력과 위의 압력이 균형을 맞게 되면서 그동안에 아래쪽에서 계속 힘을 받던 성대가 위쪽에서도 힘을 받게 되니까 이게 균형을 잡게 되면서 성대가 이렇게 마사지 되는 효과까지 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그 테라피입니다. 락스복스 저 반드시 자주자주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앞으로 이제 제가 연습 동영상을 찍을 때에도 요 락스복스는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계속 해보면요. 일단 다시 자세를 바르게 잡고 기분 좋게 그냥 후 하고 천천히 불어보는데 일정하게 빼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이 일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고르게 천천히 나갈 수 있는 거를 집중을 해서 네, 불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일정하게 천천히 처음에 그냥 바람만 부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 하고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는 본인이 낼 수 있는 그냥 가장 편안한 우를 내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느끼셨나요? 제가 지금 요거 우 불기 전과 후가 목소리 톤이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불기 전에는 약간 아래쪽 톤으로 나왔다면 분 후에는 약간 이렇게 올라간 듯한 느낌. 그게 이제 영구개가 열리면서 공명점이 약간 올라간 거예요. 그 목소리를 그 진동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인데 톤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단순히 올라온 게 아니라요. 음, 소리를 내는 길이 단순히 올라왔다기보다는 넓어졌다는 게 올바른 표현일 거예요. 우리가 이 목이랑 턱 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갔다면 이제 그 소리가 조금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나가는 전부 다 사용해서 나가는. 근데 그게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게 소리를 써야만 적은 성대 진동으로 큰 소리, 맑은 소리,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요거를 우 소리 나는데 요거 할 때 주의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 뭐 요런 식으로 호흡이 일정하지 않게 나가면 안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맨 첫 단계에서 그냥 후 부를 때 하고 일정하게 내뱉었던 그대로 우 하고 일정하게 길게 빼줘야 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물이 떨리기 때문에요. 일반인들도 이걸 하면 소리가 우우우우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요. 요 느낌이 뇌전형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들이 처음에 말할 때 성대에 떨리는 그 느낌과 비슷해요. 우우우우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그 연축 느낌하고 비슷한데 뭐 이건 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 버블 떨림을 우리 몸이 우리 성대의 진동으로 알고 그걸 막 컨트롤하려고 되도록 그 안 떨리게 하려고 약간 잡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치료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단계죠. 이제 소리를 내서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흡 전부를 쑥 계속. 네. 요거를 되도록이면 천천히 고르게 길게 이걸 목표로 연습을 하세요. 천천히 고르게 길게 이렇게 목표를 하세요. 뭐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오토바이 소리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사이렌 소리 내고 뭐 그다음 스케일 연습하고 노래도 불러요 이걸로. 근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락스버스 다음 시간에 다음 단계들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 하고요. 혹시 뭐 하다가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 그 녹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